뉴스 비하인드 코너에서는 처음 함께하죠. 뉴스민 천영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태우 대구 MBC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최근 대구 경북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 해봐야 하는 네 가지 뉴스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백선엽 동상 제막을 두고 일어난 논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태우 기자. 네. 백선엽 동상 제막식이 지난 5일 칠곡군에서 열렸는데 이게 단순히 백선엽 씨 가족 행사가 아니고 국가 단위의 행사로 크게 치러졌다지요? 네, 그렇습니다.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국가보훈부 장관, 국방부 장관, 경북도지사, 교육감, 한미연합군 사령관 등이 참석했으니까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친일 전력이 뚜렷한 백선엽 장군 동상을 이렇게 거창하게 세우고 또 기리는 이유는 국가보훈부 장관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백선엽 장군 기념재단이 만들어지는 등 우리 국민 사이에서도 백선엽 장군에 대한 올바른 평가, 이 재평가 움직임이 크게 일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성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구한 호국의 별 백선엽 장군을 추모하며 영원한 안식을 기억합니다. 결국 동상 제막식을 시작으로 친일 지우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말입니다. 네, 이태우 기자 말대로 정부는 백선엽 장군의 행적에서 친일 흔적을 지우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천 기자. 네. 이날 행사에 이런 정부 의도가 의중이 보이자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단체도 나와서 강하게 반발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이날 민족문제연구소 이 구미지회가 이 제막식장 앞에서 피켓팅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친일 미화이자 역사 왜곡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박찬문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역위원장은 이 친일파가 해방 후에 이 반공 영웅으로 신분을 세탁했고, 그 다음에 백선엽이 등장해서 이 냉전 가운데서 친일 장교에서 전쟁 영웅으로 이 변신했다면서 이 백선엽 장군이 전쟁 영웅이라는 것도 허구와 과장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낙동강 전선에서 8개의 사단이 싸웠는데 이 당시 한 개 사단의 사단장이었던 이 백선엽 혼자만의 공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천 기자. 근데 문제는 백선엽 장군이 일제 강점기 일본을 위해서 어쨌든 일을 한 것은 맞는데 네.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평가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달라져 왔죠. 네, 앞서서 이 국가보훈부 장관이 올바른 평가, 재평가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 자체가 평가가 여러 번 바뀌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단 사실만 좀 확인해 보면요, 이 백선엽 장군이 6.25 전쟁에서 참전했던 전쟁의 공을 가지고 있는 인사는 분명합니다. 다만 친일 흔적 역시 또 분명한데요. 백선엽 장군이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만주 일대 또 꼭두각시 국가 만주국을 세웠습니다. 1942년부터 43년까지 만주 제국 육군 훈련소 9기로 입소를 해서 간도 특설대에 차출돼서 당시 항일운동을 벌이던 우리 선조들을 탄압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 해방을 앞두고 나니까 이제서야 친일 전력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이 한반도로 들어왔다가 이 평양에서 친일파들에 대한 비판, 심판이 있자 남한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고는 이 국군 경비대 중위로서 인간하게 되는데요. 이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 정보 검색 시스템 보면 이 백선엽 장군의 비고란에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동상 건립을 계기로 국가보훈부가 이 내용 자체를 지금 삭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에는 정책 토론을 둘러싼 뉴스입니다.
정책 토론 예전에 한번 다뤘던 주제지요. 근데 그 사이에 여러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구시 정책 토론 청구 제도는 취지 자체가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요. 시민이 대구시의 주요 정책을 두고 의견을 제시하고 공개적인 토론을 하자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토론회를 열기 어렵게 조례를 바꾸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이태우 기자? 그렇습니다. 대구시가 토론이 열리기 어렵도록 그 청구인 수를 4배로 늘렸습니다. 대구 시민사회단체는 이렇게 조례가 바뀌기 전에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 8개를 서로 정책 토론을 하자고 대구시에 제안을 했는데 이 가운데 7건은 거부당했고 1건은 받아들여졌습니다. 받아들여진 정책 토론은 위기가구 종합지원 정책 토론이고 거부당한 7건은 지금 시지를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행복사회 서비스원, 석탄발전소, 지원주택, 응급의료, 금호강 르네상스, 장애이동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활임금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대구시는 왜 정책 토론을 열지 않겠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게 2008년인데요. 그 정책 토론이 열리지 않은 비율은 약 42%쯤 됩니다. 네, 참 정책 토론하는 거 개최 요건 자체가 어려워진 데다가 그 전에 제도 바뀌기 전에 냈던 토론건도 대구시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 토론을 주도적으로 제안했던 시민단체는 이거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정 기자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대구 시민단체 연대회가 바로 이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번 토론회 청구를 처리하는 대구시 자세를 보면 그냥 시민단체와 대하기 싫다. 그리고 시민들과도 이 대화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이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태도가 결국 홍준표 대구시장의 자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맞추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논란과 혼란이 이 정도면 갈등이 이미 과도한 상태를 넘어선 것처럼 보이는데요. 정책 토론 둘러싼 대구시와 시민단체의 갈등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대구시가 시민단체를 두고 불법 허위 서명을 했다고 어떻게 보면 수사를 의뢰하면서 맞불을 놓은 셈인데요. 이태우 기자, 지금 대구시가 수사 의뢰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대구시는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이 브리핑을 하면서 불법 서명 의심 사례를 다수 확인했고 이 가운데 5건은 확실하다면서 수사 의뢰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밖에도 중복 서명과 기재 오류 그리고 주소지를 제대로 쓰지 않은 불일치 등이 다수 확인됐다면서 이런 법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런 주장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의중을 그대로 받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브리핑이 있던 날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에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때법 건절 차원에서 시민단체가 청구한 정책토론회 서명 명부의 진위를 조사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되는데 이는 행정 방해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할 일 없이 시정 방해만 하는 사람들은 철퇴를 맞아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구시 공무원 30명을 석 달 가까이 동원해서 조사를 했다는 말인데요. 법률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명의 모용 도용자 5명을 찾아내서 위법 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불법적인 일을 한 것처럼 일부러 시민단체를 욕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절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프레이밍을 한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선량한 시민이라는 건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규정도 없는 말이고 기준을 세울 수도 없는 말인데 그런 말을 가지고 사람 선량하니 선량하지 않니 이런 말하는 자체가 이 사람은 민주주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지도자다. 네. 그런데 하나 흥미로운 점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남지사 시절에 주민 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가 위조됐다고 지금과 조금
비슷해 보이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은데 청 기자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예, 홍준표 대구시장의 정책을 보려면 이 경남도지사 시절을 한번 돌아보라. 그 이야기를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2015년에 경남도민들이 학교 무상급식 지원 중단 등의 책임을 물어서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서명수가 부족해서 결국 무산됐는데 이 서명인 가운데 일부가 직접 서명을 받지 않고 전화 등으로 동의를 받았고 이렇게 이 서명부를 모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로 서명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라고 하면서 이 재판이 열렸고 이 3명에게 500만 원의 이 벌금 약식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또 나머지 3명에게도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이들은 학부모 또는 초등학교 방과 후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이때 고발을 한 주체가 주민소환 투표 서명부 진상규명위원회였는데 일종의 경남지사 시절에 일했던 경험을 가지고 와서 마치 시민단체가 이 허위로 이 특정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명부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걸로 지금 좀 몰아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자, 주제 바꾸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태우 기자. 네. 퀴어 축제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법정으로 가는군요. 그렇습니다. 경찰과 대구시가 퀴어 축제로 부딪힌 게 지난달 17일이죠.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퀴어 축제의 그 도로 점령 허가 문제를 두고 대구시와 경찰이 부딪혔는데요. 그 축제 조직이 소속의 그 차량이 동성로에 들어서자 그 공무원들이 이를 제지했고 이 제지하는 공무원들을 다시 경찰이 막아서면서 충돌이 벌어졌는데요. 당시 모습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시죠. 도로 위에 연좌 연화를 왜 하시는 거예요? 소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소통을 막으신 거잖아요. 그 대구시와 축제 조직위 사이의 갈등이 소송 또 그리고 고발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축제 조직위와 대구 참여연대는 그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검찰 고발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말씀하시듯이 충돌이 아니라 주최자와 집회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가 있을 뿐입니다.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정당한 집회를 방해한 가해자입니다. 그 축제 조직위는 대구시의 축제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요. 대구 참여연대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그 이정화 경제부시장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자 이 홍준표 대구시장 쪽에서도 이 공무원 3명을 다치게 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면서 이 퀴어 축제 조직위원회와 대구경찰청장이 공모에 교통방해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요. 다시 한번 홍준표 대구시장의 SNS를 한번 보시죠. 축제 측 행동은 불법, 떼법이라며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검찰에 이들을 기강고발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대구경찰청장의 무지로 이런 사태가 온 것이 유감이라며 뒤늦게 정부가 불법의 일상화를 막을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네. 어휴, 대단하십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MBC 취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해 주신 거예요? 대신했습니다. 네, 아주 그런 제주고 갑자기 네. 당황했습니다. 네, 두 팀이 두 대응 집단 두 대구시가 항상 있으면 시민단체든 퀴어 축제 관계자든 심지어 대구 경찰청이든 계속 이렇게 법정으로 가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꽤 강경 대응 기조인데 대구시가 대구 퀴어 축제 관계자들 그리고 대구 경찰청장을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지요? 맞습니다. 대구시는 퀴어 축제와 관련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소수자를 탄압하는 것처럼 좀 비춰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장을 내지 않았는데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니 우리도 맞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경찰병력과 함께 대구시 공무원의 도로관리 업무를 방해했고 이 공무원의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에 상해를 입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이 공작물을 설치해서 대중교통 운행을 방해했다고도 주장을 했는데요. 일단 키어 축제 조직위원회 관계자들과 더불어서 대구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엄벌을 요한다. 이렇게 이 고발장에 담았습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는 짧게 짚어보고 본격적인 얘기는 토크와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만 천 기자. 네. 대구은행이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바뀌는 주제인데요. 30년 만에 있는 일이라지요. 이렇게 바뀌는 시중은행이 늘어나는 것은. 네. 그리고 또 대구은행 올해 안에 시중은행 전환을 완료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짧게 기자 시각에서 짚어주시죠. 네, 일단 정부의 정책 방향이 담겨져 있습니다. 현재 시중은행이 5개가 있는데 여기서 은행이 이자로 너무 돈을 쉽게 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할 시중은행이 더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 대구은행의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이 전환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바뀌게 되면 기존의 지방은행은 영업 권역에서 일정 수 이상의 지점을 가지고 있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 고삐가 이제 풀리게 되는 겁니다. 또 지역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구은행에 대해서 저도 은행은 대구은행만 씁니다. 왜냐하면 대구 사람이기 때문인데 이런 충성도 높은 이 영업 여기에다가 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의 시중은행 근거로서 혜택을 받아오면서 성장해 왔는데 이제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게 되면 지금 뭐 사명을 변경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고 기존의 지역사회에 기여하던 이 모습들까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어서 앞으로 우리 지역민들께서도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이후의 행보를 좀 유심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소식 준비한다고 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뉴스비하인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